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고 또 각국이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 정책을 쓰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서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국은행도 물론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은행은 돈을 찍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가, 돈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해하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보시면은 한국은행 총재인이라고 찍혀 있죠. 이 돈은 우리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오는데, 한국은행은 이 돈을 어떻게 푸느냐, 중앙은행의 기능이죠. 이거를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통화라는 것은 한국은행 금고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통화량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이라는 것은 시중은행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머니 들 수 있고, 이쪽에서 한국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통화를 환수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푼다는 것은 한국은행 금고에서 시중으로, 특별히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국은행 금고에서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무제한 그냥 길거리에 뿌릴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어떤 거냐,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여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걸 공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한국은행에 매입합니다. 그럼 그 매입하는 대가로 뭘 줘요? 현금을 주는 거죠. 매입을 하는 대가로. 그게 이제 통화량을 공급하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인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공개 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널리 공개된 데서 계속해서 국채나 다른 국공채, 은행채 이런 것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돈을 푸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은행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RP를 3개월 동안 무제한 매입하겠다. RP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인데, 그건 뭐냐? 한국은행이 이제 RP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사면서 이 은행이 3개월 뒤에 또는 몇 달 이내에 다시 사가겠다고 조건을 걸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현재 은행이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조건을 붙여서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할 때 통화가 공급이 되느냐 아니면 통화를 회수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국은행 창구에서, 중앙은행 창구에서 돈이 나가느냐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채권을 매입하면은 중앙은행은 결국 돈을 푸는 게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에서는 이제 ETF, 주식시장에서 ETF를 매입하고, 그리고 CP, 기업 어음도 매입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유가증권을 중앙은행이 사면서 돈을 푸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식으로 돈을 푸냐. 지불 준비금을 조정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은 은행은 이 10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 100만 원을 대출로 활용하지 않겠어요? 근데 100만 원을 모두 다 대출로 활용하면은 나중에 예금자가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내줄 돈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정하느냐 하면은 100만 원을 예금 받으면은 이 중에 일정한 비율은 지불 준비금으로, 예금을 찾으러 올 때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금으로 은행에 놓고
나머지만 대출에 활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불 준비율이 10%라면은 100만 원 예금을 받으면은 10만 원을 은행에 꼭 남겨놓고 준비해 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대출로 활용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지불 준비율을 10%였던 거를 9%로 낮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종전보다도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불 준비율을 조정해서 통화 공급을 조절합니다. 지불 준비율을 높이면은 은행이 대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통화량이 적어지게 되죠. 그러나 지불 준비율을 낮추면은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불 준비율 정책이죠. 세 번째는 할인율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은행에 갈 일은 없죠. 그러나 각 은행들이 돈이 필요할 때 적절한 때 다 한국은행을 출입합니다. 한국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때 역시 이자를 부과합니다. 할인율을 부과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춰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었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금융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지불 준비율을 통해서 지불 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또 은행에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면서 할인율, 그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방식으로 통화를 조절합니다. 이 밖에도 직접 규제를 통해서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을 더 풀고, 경제가 너무 달아올라서 인플레 우려가 있을 때는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의 맨 마지막 보루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앙은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돈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